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동시에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식단의 기본 원칙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각각 따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 대사와 혈관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한 가지가 시작되면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이로 인해 혈관 내 염증과 긴장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쉽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기름 성분이 달라붙어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혈당, 혈압, 혈중 지질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면 혈관은 더 빠른 속도로 손상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심장과 뇌,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로 전달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몇 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약을 더 늘리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식사 내용만 조금만 조정해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구성되고 혈관에 불필요한 압력을 주지 않으며 혈액 속 지방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만 해도 몇 달 안에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임상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식단 원칙은 대한당뇨병학회와 고혈압 관련 학회, 임상, 영양사들이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고혈압 관리에 효과가 입증된 대시 식단의 핵심 개념을 한국인의 식생활에 맞게 풀어낸 것입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비싼 식재료 없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왜 이 세 가지 문제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함께 관리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이 손상된 혈관은 압력 변화에 더 민감해져 혈압이 쉽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동시에 혈액 속 지방 성분이 많아지면 손상된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식단을 바꿔 혈당 변동폭을 줄이고 염분과 나쁜 지방 섭취를 낮추며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이 흐름은 서서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식단 조정만으로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지고 수축기 혈압이 몇 밀리미터의 이주주 이상 떨어지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습관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강조해야 할 원칙은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하루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소금과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지고 혈관 내 염잔 반응도 커지기 때문에 혈당과 지질대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하루 염분 섭취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적으로 몇 밀리미터 염분지 정도 내려간다는 보고도 많고 이는 약 한 가지를 추가한 것과 비슷한 효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밥상에서 소금통을 치우고 국이나 찌개의 국물량을 줄이거나 간을 연하게 조절하며 젓갈이나 김치처럼 염분이 많은 반찬은 양을 줄이거나 물에 헹궈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줄인 대신 마늘이나 생강, 파, 고춧가루, 식초, 참기름 같은 향신 재료를 활용하면 음식의 만족감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혈관에는 훨씬 부담이 적은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방향부터 바로잡는 것이 이후 원칙들을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 흐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식단의 방향은 밥과 주식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탄수화물의 질인데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당 변동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은 점점 어려워지고 남은 에너지는 중성지방 형태로 혈액과 지방 조직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현미나 보리, 귀리처럼 도정이 덜 된 곡류와 콩류가 섞인 잡곡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 속도가 느리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기에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일부 막아주고 이미 혈액 속에 있는 지질의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와 심혈관 관련 권고안에서도 가능하다면 주식은 통곡물 형태로 섭취하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기 어렵다면 흰쌀에 현미나 보리를 조금씩 섞어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밥의 구성이 바뀌기만 해도 식사 후 졸림이나 급격한 허기,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지방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무조건 기름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방의 양보다 종류입니다. 삼겹살이나 버터, 튀김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이미 손상된 혈관벽에 지방 성분이 더 잘 달라붙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반면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혈관염증을 완화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라 혈액검사 수치 변화로 체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조리법을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꾸며 일주일에 몇 번은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여기에 소량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활용하면 혈당 변동을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채소와 과일 섭취입니다.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체내에 과도하게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여 장기적으로 동맥경화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과일의 경우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째로 적당량을 식후에 나눠 먹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 이상을 채소로 채운다는 느낌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전체 열량은 줄고 혈당과 혈압 모두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바탕은 식사의 규칙성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한 끼에 몰아서 먹는 패턴은 혈당과 혈압의 변동폭을 크게 만들고 인슐린 분비 리듬을 깨트려 지방 축적을 부추깁니다. 일정한 시간에 하루 3끼를 먹고 필요하다면 소량의 간식을 추가해 과도한 공복 상태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한 끼 식사는 잡곡으로 만든 주식과 적당한 단백질, 충분한 채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늦은 밤의 야식이나 술은 혈당과 혈압, 혈중 지질 모두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매일 반복되는 밥상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 싱겁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 밥의 종류를 바꾸고 기름의 선택을 조정하며 채소의 양을 늘리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런 변화는 며칠 만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지만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면 검사 수치와 몸의 컨디션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결심보다 매일의 반복에서 만들어지고 그 반복의 중심에 바로 식단이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밥상 하나씩 바꿔가며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